광주의 전통문화관을 체험 행사하는 걸로 해서 맨 먼저 우리 광주 무형문화재가 있는 그 전시관 들려서 무형문화재가 만들어 놓은 모든 그 제품을 관람을 하고 설명을 듣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통문화인 부채를 한번 만들어서 보는 그러한 체험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전통문화인 그 판소리를 감상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공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곳 전통문화관에서 근무하는 광주 문화관광 해설사 김덕순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이곳은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와서 즐기셔도 되는 좋은 공간입니다. 이름하여 전통문화관. 이름에서 냄새가 나죠? 어떤 냄새? 우리 전통하고 관련된 공간이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으셨을 거예요. 전통문화관, 말 그대로 광주 시내에서 전통문화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무등산 자락에 들어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 광주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신 분들, 선생님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본래는 25분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는 나중에 등재되신 분들이 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 보면은 악기장이라고 있죠. 악기장, 말 그대로 악기를, 전통악기, 우리 전통음악에 쓰이는 악기를 잘 만드는 장인을 갖다가 악기장이라고 해요. 여기에 이복수 선생님도 있고 이춘봉 선생님도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흔히 봤던, 본래 우리 전통악기라고 하는 것은 60, 70정이 돼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곧잘 보는 악기만 여기다 진열을 해놨습니다. 부채에도 장인이 있듯이 저는 한지 쪽에 아직까지 장인일 하기는 그러고요. 열심히 노력하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이 이렇게 뭐 작업하는 사람들은 뭐 명장이나 문화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여기에 오셨으니까 여기 전통문화관의 기운, 또 무등산의 기운을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여러분께 또 한지에 대한 기운을 팍팍 드리겠습니다. 일단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채를 딱 이렇게 펼쳐보면, 이거 잘 그렸습니까? 네. 이거 실은요, 제가 그렸습니다. 그린 게 아니라요, 이걸 먹이잖아요. 먹을 올려서 후 불어서, 이렇게 먹을 올려서 후 불어서 매와 가지를 쳤습니다. 매와 가지를 쳤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볼품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에 한지를 같이 접목해 놓으면 진짜 뭐 어떤 화가님께서 그린 이상으로 굉장히 예쁘게 나오거든요.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라고 대강 붙여놓은 거니까요. 참고만 하시고요.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붉은색이 있고 노란색 있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뜯으냐면요, 이제 돌아가면서 설명해 드려도 되는데요, 이게 붉은색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걸 한 0.7이나 너무 크게 뜯지 말고요, 이렇게 길게 뜯으세요. 뜯으시는데 이렇게 뜯다 보면 잘 안 뜯어지는 방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돌려가지고 이쪽으로 만약에 뜯었다가 안 뜯어지죠. 안 뜯어지면 반대로 하면 이렇게 잘 뜯어지죠. 이걸 길게 해서 조각을 여러 조각을 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됐죠. 이렇게 길게 하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이렇게 자르세요. 그러면 이 모양이 나오죠. 이 모양이 나오면 이 꼭지점 여기를 손으로 뜯으면 이게 둥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둥근 게 나오면요, 꽃잎을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배열을 해요. 그 다음에 가운데다가 노란색을 넣고 나중에 수술을 그리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매화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돌아가면서 저희 선생님하고 같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뜯어 보십시오. 이제 춘향가 하면 딱 눈대목이 두 대목이 있어요. 뭐 사랑가가 있고 쑥대머리가 있잖아요. 쑥대머리 아시죠?
네, 숫대머리는 슬픈 대목이고 또 이렇게 경치 좋은데 왔으니까 제가 한번 춘향이가 돼서 사랑가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하루 가고 이틀 가고 5, 6일이 넘어가니 나이 어린 사람들이 부끄러움은 훨씬 멀리 가고 정말 담뿍 들어 사랑가로 논이 난디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사랑 사랑의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내 사랑이로다 아마도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둥글둥글 수박국뽕에 때때리고 없는 백청을 자르르르 부어 신랑 발라버리고 붉은 점 묵묵 한간 진수로 먹으라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싫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라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라느냐 방동지지로지 허니 왜가 지난 참에 먹으라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싫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라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라느냐 포도를 주랴 포도를 주랴 귤병사장의 해와 당을 주랴 아마도 내 사랑아 지금 털털게 살고 작은 유병선은 네 먹으라느냐 저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 오너라 합태를 보자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 태를 보자 빵구도 서라 육속을 보자 아마도 내 사랑아 예 춘향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또 날 좀 업어다오 그렇지 토련님은 저를 가벼웠지만 저는 토련님이 무거워서 어찌 업고 논단 말씀이오 그러기에 내가 널 다려 날 무겁게 업어달라느냐 내 양팔만 내 어깨에 얹고 징검징검 걸어다니면 그 속에 좋은 일이 있지야 둥둥둥 내 낭도 오호 둥둥 내 낭도 둥둥둥둥 오호 둥둥 내 낭도 연진분 없고 노니 줄 호자가 절로 봉조 비조를 싣고 수상 봉조 700리 생을 보아도 좋을 호로구나 둥둥둥둥 내 사랑 무등산을 이렇게 등산하면서 저희들이 흔히 지나치는 곳인데 그걸 모르다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우리 지역에 사는 호남인으로서 큰 자긍심을 느낍니다. 선조님들이 그렇게 좋은 시조라든가 노래를 만들어 놨는데도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었던 것이 참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무형문화유산이란 것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광주의 과연 문화유산이 어떤 것이 있냐 이런 것들을 문화유산과 문화재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유산이란 얘기를 요새 많이 씁니다. 예, 문화유산이란 앞에 세대,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후대에 계승되고 상속될 만한 그 가치를 지닌 문화적 전통을 문화유산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에 이 중에는 뭐가 있냐? 유형적인 것이 있어요. 형태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 있고, 그러고는 아니면 또 이제 무형적인 것이 있어요. 형태가 없는 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중에 유형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옮길 수 있는 것, 옮겨 다닐 수 있는 문화유산은 정말 하자면 유물이라고 그러고, 옮겨질 수 없는 부동산의 경우는 그걸 유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옮겨 다닐 수 있는 유물, 그러면 여러분들 사찰에 가면 부처님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옮겨 다닐 수 있는 것, 동산문화재라 그럽니다. 그걸. 그러니까 옮겨 다닐 수 없는 거, 이제 사찰의 집이라든지 지금 우리 문화재로 지정된 마을에 있는 집이라든지 사당이라든지 향교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옮길 수 없는 거예요. 그 부동산이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유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형문화유산인 경우는 뭘 얘기를 하느냐? 관습과 지식,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태가 없어요. 그 정신유산과 그리고 이제 놀이, 의식,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놀이 그러면 곶싸움 문화, 곶싸움 놀이, 이게 이제 우리 무형문화재잖아요. 그래서 그건 무형입니다. 그 유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이제 무형문화유산이다, 그런 얘기고, 이와 같은 문화유산이 우리 생활에 융합되어서 서로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승적 문화유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화유산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문화유산은 또 이제 여기서 또 나눠지면 자연유산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모든 문화적 소산을 포괄하고 있어서 문화재에 대한 정의가 매우 다양합니다. 가장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지금 이제 1970년에 46개국이 가입을 해가지고 문화재 불법 반출 이걸 막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이걸 유네스코에서 정해놓은 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소유권 양도라든지 금지 예방 수단 관한 협약을 맺어놓은 게 국제 협약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때 문화재에 대한 폭넓은 개념을 제시하면서 고고학이라든지 선사학이라든지 역사학이라든지 문학, 예술 또는 과학적으로 중요하면서 국가가 종교적 또는 세속적인 근거에 따라서 특별히 지정한 재산을 협약에서 세계문화유산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1997년에 그때까지는 무형문화에 대한 내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97년부터서 인류 무형문화유산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형유산을 등록하기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일 먼저 종묘, 또 종묘 재래약, 이 종묘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문화유적이고 종묘 재래약은 이건 무형입니다. 음악이기 때문에. 판소리, 이것도 무형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16건이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97년부터서 시행을 해서 지금 그렇게 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 문화재는
문화유산 중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을 별도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는 유산을 문화재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행 문화재보호법상에 문화재라고 한 것은 인류 문화 활동의 소산으로 문화적 가치를 지닌 것을 총칭하는 것이다. 즉 인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상에. 그래서 지정문화재는 어떻게 달라지느냐. 국가가 지정, 문화재청이 지정을 하면 이게 국가지정문화재가 되고 시장이나 도지사가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해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재라고 한다. 그런데 그 중에는 문화재 자료라는 것이 있고 또 문화등록문화재라는 것이 또 이제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 국가지정문화재가 더 중요하느냐 지방문화재가 더 중요하느냐 이것은 뒤에 또 얘기를 하겠는데 이 시간에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판소리를 중심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무형문화유산의 성격은 어떤 것이냐. 무형문화유산이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해서 중요하고 지정되지 않은 것은 덜 중요하고 이러한 국가지정문화재가 또 시도지정문화재보다는 더 중요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시도지정문화재 속에 문화재 자료로 있는 것은 그것이 국가지정문화로도 갈 수 있고 국보로도 갈 수 있고 고문으로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이제 그런 거이고 우리 시도지정문화재가 국가문화지정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특례로 금년에 우리 광주시 문화재가 저기 환벽당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왕버들이라고 있죠. 천연기념물 왕버들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따라서 그 가치를 인정을 하면 그거 이제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 자료는 앞으로 어떤 시도 문화재도 될 수 있고 국가지정 문화재도 될 수 있고 그런 예비 단계에 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무형문화재의 경우는 원형 보존이 잘 되어 있느냐 아니면 흔하지 않고 희귀한 것이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냐 하는 점들이 지정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2014년에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우리의 김장문화, 김치 이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됐어요. 금년에 되어 있는데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않고 있어요. 왜 않고 있냐? 김치 담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이면 다 담을 수 있는데 그게 지정을 않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볼 때 이 김치 문화 그 효소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김치 문화가 금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그 무형문화재라고 해서 중요한 거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이러한 것도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유산을 대상으로 그 성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무형문화재가요 621 종목이 됩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것들이. 그런데 이 중에서 국가에서 지정한 것은 120종류밖에 안 돼요. 시도에서 지정한 것은 501종이나 됩니다. 이를 성격별로 내용을 보면은 예능 분야, 기능 분야, 의식주 분야 이런 관련해서 의생활, 식생활, 주거생활 이 밖에 이제 의식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것이 희귀한 것인가 또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인가 또 전통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따져서 지정을 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중에 이제 무형문화유산이 그렇게 이제 이해를 여러분들이 다 하셨으니까 우리 광주시의 국가지정이 무형문화유산으로 국가지정이 한계가 있어요. 이게 뭐냐? 고싸움놀이예요. 고싸움놀이. 이게 국가지정이 3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18종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있는데 18종목 중에 예능 쪽에 10종목이 있어요. 예능 쪽에 10종목이 있는데 이 예능 쪽에 10종목이 9개가 판소리예요. 9개가 판소리입니다. 판소리는 한 사람의 창자가 한 사람의 고수의 북경단에 맞추어서 긴 서사적인 이야기, 소리, 노래죠. 소리와 안일이는 말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엮어서 발림은 몸짓을 발림이라 그럽니다. 뭘 곁들여서 구현하는 창학적인 구비서사시예요. 이 구비서사시라는 것은 옛날에는 판소리를 지금 이렇게 인쇄해갖고 다 써졌죠. 여기 뒤에 판소리 가사 다 써놨는데 그렇게 써서 얘기가 되는데 옛날에는 그런 거 글씨가 문제가 아니라 전부 스승한테서 외워가지고 해야 돼. 그래서 구비문학이요. 구비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글이 없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해 내려가는 것을 구비문학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구비는 입으로, 비는 여러분들 금성문이라고 해서 비에다 써놓죠. 그러지만은 입으로 내려온 것은 써놓지를 못해. 그러니까 입이 바로 비어. 그래서 구비문학이라 그래요. 구비서사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판소리로 전해 내려오는 것이 이제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양화하면 존재하였던 구비서사 문학의 독특한 발전형인 동시에 한민족이, 우리 민족이 지녀온 갖가지 음악 언어와 표현 방법, 총 직결된 민속학의 하나며 현장 연희에서 일부 연극적인 표현까지 요소를 구사하고 있는 건 종합예술이다 그런 얘기예요. 판소리가 서양의 오페라하고 똑같은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판소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무형문화재와 장인의 삶, 오늘 주제가 시방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무형문화재 장인, 이하 기능인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능은 전통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언제 누구에게 전수를 받았는지 그 근거가 분명해야 되고 이 기능이 전통적인 것인지를 판단해야 된다 그런 얘기. 현대적인 것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기능 보유자는 스승에게 기술을 전수받는 과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그 기능을 인정받는 기능 보유자가 되었지만은 현대 생활은 전통은 고루한 것이고 옛날 것은 그냥 못 쓸 것이고 지금 외래 문화가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조가 팽배하여서 생활면에서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인간 문화재들입니다. 무형 문화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전통 문화를 계승한다는 목적 의식 때문에 이걸 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광주시에 지금 무형 문화재로 지정된 판소리 기능 보유자가 9분인가 되는데 이게 다 먹고 살기가 복잡한 사람들이에요. 먹고 살들 못해. 무형문화재 지정이 되면 명예적으로는 인간문화재라고 해서 좋아요. 호칭이 대우를 받지만은 국가지정문화재는 한 달에 120만 원 받아요. 전수 제자들을 가르치라고 120만 원 받고 우리 광주광역시는 90만 원을 한 달에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90만 원을 받은 대신에 제자들을 가르쳐야 돼.
먹고 살 수가 있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 피나게 이 사람들이 판소리를 배우려면 우리는 판소리 지금 2줄도 못 됩니다. 절대. 여러분들 판소리 춘향좌 완창하려면 그 머리가 얼마나 좋아야 그 전체를 읽었습니까?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대단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홀대 받아가지고 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계 유지가 지금 막연하고 기능에 따라서 차이는 조금 있을지 모르나 거기가 다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사람이 부유하게 지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이 전라남도 광주를 제일 볼 때 아까 목포에 사는 옥 만드는 그 양반 장씨 그 양반만 아마 무형문화재 중에서 제일 생활이 나을 거예요. 그 외에는 일제 잘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날마다 노동해야 되고 날마다 소리해야 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아주 또 이걸 우리 사회에서 조금 이제 인정을 받아서 불러다가 노래도 시키고 공연도 시키고 하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니까 방법이 없어요. 저거 90만 원 받아갖고 뭐 이것다 쓰겠어요. 얘기가 안 되죠. 특히 무형문화재 중에 판소리 예를 들어서 말을 하자면 판소리를 전통적으로 옛날에는 광대라 그랬어요. 그 하층 계급의 예능인들에 의하여 전승되어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연원은 우리나라 판소리 연원을 신라 때 처용 화랑도부터서 시작을 했다고 지금 저 학계에서 전부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지금 우리가 부르는 판소리라고 하는 그런 판소리는 그리 오래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민속학이나 이러한 쪽으로 해서 쭉 흘러내려오다가 판소리라고 하는 것이 정립되기는 이제 숙종 영조 정조 때에 이르러서 겨우 이제 판소리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부르는 판소리는 300년을 크게 올라가지 못한다. 그렇다고 판소리는 공연 종류가 갑자기 생겨난 것도 아니고 판소리는 공연 예술을 기층 문화로 기반으로 성립되어서 양반 사대부들이 이 노래를 즐김으로부터서 판소리가 이제 제대로 자리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소리 가사 속에는 양반들이 만드는 가사들이 주로 춘향전이나 심청전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광대가 만든 것이 아니고 다 유식한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가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다가 이제 조금 이제 더 재미있는 가사를 붙여서 하는 것이 이제 판소리로 진화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소리는 이제 공연 예술로 기층 문화를 기반으로 성립되어서 양반 사대부들하고 상층 문화와 향수층이 기호를 만족시키면서 공연 예술로 부상했던 판소리의 흥미를 계속했다. 따라서 초기에는 춘향가나 심청가 또는 흥보가 등의 작품도 짧은 형태로 공연이 되다가 양반 사대부의 왕족 등의 인기를 누리면서 점차 그 취향과 안목이 부합하는 내용을 추가하면서 사설이 길어지게 되고 판소리의 명창 출신 지역에 따라서 유파가 이제 결정이 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판소리는 그 지역의 명창에 의해서 전수되어 전통을 유지하면서 명맥을 이어왔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는 권번이라는 거 있어요. 권번이 기생 강습소예요. 우리 광주에는 지금 이제 문화의 전당 바로 뒤에
옛날에 황기복씨 주조장이 있는데 거기가 건번짜리예요. 예? 거기서 기생 강습소가 거가 있었어. 그래서 나가시가 문화예술 전당을 만들 때 지금 그 터에다가 그 건번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런 것을 연습할 수 있도록 야외에서 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것을 건의도 했는데 지금 지금 물 건너 가불고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그 역사적인 그런 것들은 좀 복원을 해가지고 무엇인가를 남겨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에도 이 건번 출신들이 광주문화재 지금 돌아가신 분들 많습니다. 안치선 씨라든지 박준선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그 광주 건번 출신들이에요. 이들은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으로 득음하고, 이제 판소리 하려면 첫째, 득음을 해야 돼. 득음. 그 다음에 청, 음정, 목, 이슬터리 목, 장단, 머리와 머리 장단과 정서, 유파, 바디, 더듬, 너름쇠,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소리꾼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과정을 겪는데 순탄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러한 노력을 거치는 과정, 득음을 하기 위해서 저 산속에 들어가서 폭포 밑에 가서 소리치고 그 노래를 배우고 그런다잖아요. 그 목에서 피가 넘어올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고생을 하면서 이런 것을 배우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소리를 잘하는 사람을 명창이라고 부릅니다. 명창. 명창의 기준을 고창사는 신재호 선생이 4가지를 들었는데, 첫째, 인물 치료를 해야 된다고요. 그 인물이 잘 나야지 그 인물이 여상스럽게 생기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설 치료를 해야 돼. 사설. 노래 가사가 좋아야 돼. 가사가. 듣기 좋아야 되고 그 속에 뜻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가사가 좋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득음을 해야 돼. 소리, 득음. 아까 폭포 밑에 가서 소리 내서 이제 득음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너름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창을 하면서 붙여가지고 이렇게 것이고, 이제 연극적인 것을 다 표현하는 것이 너름쇠라는 거예요. 그걸 해야 돼요. 그걸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 4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명창이 된다 그랬어요. 신재호 분이. 위에서 사설치례라고 하는 말은 판소리를 성립시킨 문화적 자산에, 아까 구비문학이라고 했죠. 구비문학을 배제할 수가 없다. 이 사설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판소리 사설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청전, 추장전, 토끼전,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단가, 호남가를 한번 들어보고 호남가가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걸 알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판소리를 한번 여기서 들어보고 여러분과 같이 다시 이 노래 들은 다음에 좀 쉬었다가 다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평천지 늙은 봄이 광주 고향을 보랴고 제주어선 이렇다고 해 나무 건너갈지
여거 지나니라 권창성어 높이 앉아 나주 풍경을 아래 보니 만창군 봉이 꽃빛 솟아 칭칭한 잎사귀요 뱀이 담양어 흐르는 물어 만경인데 남의 말고 들어 이한이가 앉혀며 공주의 붉은 선 공마다 금산이라 담어놓 봄이 들어 갓새 받쳐 무장허니 나무나무 시리요 가지가 가지 옷가루가 속은 하순이요 인심은 하늘인데 이 천한 우주호모 서에 넌 영광이라 장명한 좋은 시절 무한을 쌍문이 산동봉 상을 나간 우리 형제 홍보로 나 봉사하던 고백성 비상호가 불렀으니 저리 좋은 것 운남이 같은 미루다고 그런 것이고 지혜 이제 호남가는 단가입니다. 단가. 짧은 노래라 그런 얘기예요. 단가는 긴 노래가 아니고 짧은 노래예요. 그게 이제 판소리 하시는 분들이 목을 풀기 위해서 처음에 하는 그러한 노래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단가의 일종이고 남도소리 곡조이고 장단은 중중머리고 12박 중중머리라는 말입니다. 호남 출신이면 누구나 직접 부르지는 못할 망정 한 번은 아마 들으면 흥을 느끼게 되고 특히 첫머리에 한평천지 늙은 놈이 광주 고향을 보려 하고 요거까지는 다 여러분들 그 기억을 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작자에 대해서 이 호남가에 진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국악보에는 이서구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서구는 옛날에 나주 목사도 했고 전라도 관찰사를 하신 분이에요. 1700년, 1800년대에. 그러니까 그 양반 것이라고 국악보에는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백화사전에는 뭐라고 되냐면 미녀로 구전이 되어 오다가 아까 고창의 신재효라고 하는 분이 이걸 정리를 해서 호남가로 정착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견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기다고는 또 확정을 안 해놓고. 이 호남가는 여러 가지 지명을 아까 들어봤지만은 지명을 소개로 주제로 해갖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의 지명을 반영한 가사라는 점에서 이와 내용을 같이 한 호남 시어고 여러분 교재에 호남 시하고 호남가하고 앞에 나와 있어요. 이를 두 가지를 비교해 가면서 고찰을 해보면 이게 호남 시에서 호남가가 나왔다는 것이 분명히 들어갑니다. 자, 이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여기 한자로 써진 것은
땅 이름입니다. 지명입니다. 호남의 땅 이름.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려 하고 제주 어선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 때 흥양에 돋은 해는 보성에 비쳐 있고 그 앞에다가 지금 그 한자 모르기 때문에 한글로 내가 써놨어요. 태인하신 우리 성군 예약을 장응하니 삼태육경 순천심이요 방백수령 진안현이라. 지금 이렇게 우리는 읽어가는데 이 뜻이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두 가지 뜻을. 이중자이라고 그래요. 이걸 이중자이라고 그럽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볼게요. 한평 하면 다 태평하다는 얘기입니다. 한평은 땅 이름이지만은 다 태평은, 천지가 태평한데 늙은 몸이 광주, 우리 광주의 비스 거울을 고향을 보려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러 가는데 무엇을 타고 가? 제주도에 가서 그 어선을 빌려 타고 해남으로 가요. 바다 남쪽으로 건너간다 그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해남으로 건너가는 거 아니라 바다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뜻을 갖고 있어. 근데 그걸 알고 여러분들이 이 호남가를 감상을 해야 돼. 고창성에 높이 앉아. 고창은 높은 곳 아니요. 높은 창옥에 앉아서 나주 벌판, 고창에서 이제 나주 벌판을 바라본다. 나주는 버릴 나자에 고글 주자요. 그러니까 버릴 나자 고글 주자니까 쭉 뻗쳐는 고글 풍경을 바라본다 그런 얘기예요. 만장운봉은 하늘에 만장이나 되는 그 한자 두자 하는 만장이나 되는 그 하늘에 뜬 구름이 높이 솟아서 층층한 익산이요. 층층이 그 구름, 하우는 닭이봉이라 그러잖아요. 여름 구름 그 봉오리가 층층이 익산이요. 높은 산이나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구름이. 그런 얘기로 이것이 흘러가야, 이해를 하면서 가야 그 말을, 호남가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호남가 그냥 이렇게 부른 게 그냥 그 지명만 그냥 나주, 광주 부르고 그냥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걸 알으셔야 된다. 그래요. 백리담양에 흐르는 물은 구비구비 만경이라. 담양은 못담자 아니에요. 이 빛이 비치는 못담에. 거기에서 정말하자면 수원지 저 우게 정말하자면 우게서 흐르는 물이 구비구비 만경이요. 1만 정말하자면 강 두덕을 뻗쳐 갔다 그러네요. 만경이. 요거 그래서 그 만경이라. 용담에 용이 사는 연못에 맑은 물은 물이 맑으니 용이 편안하니 살아 거기서. 용이 편안히 살고. 능주의 붉은 꽃은 곳곳마다 금산이요. 요 능주는 비단 능자지 않아요? 능주. 비단 고울에 붉은 꽃은 금산이 곳곳마다 금산이요. 요것도 비단산이요. 곳곳마다 비단산이요. 이게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막 노래만 부르면 옛날 어르신들은 이렇게 부르면 이게 글귀가 아주 멋있거든요. 그러니까 물팍을 탁탁 치면서 어이시고 하고 그러는 거라 이게. 남원의 봄이 들어 각색화초 무장하니. 남원은 남쪽 언덕이에요. 남쪽 언덕에 봄이 들어오니 각색 모든 그 화초가 무장이야. 성하게 자라고 있어.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가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무 임실이요. 나무의 임실은 과실이 맺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가지 옷가루다. 가지에는 옷 같은 과실이 맺혀 있더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이게 제대로 가는 거라. 그러니까 이 호남가 가사가 기가 막힌 이중자의 가사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풍속은 화순이요 인심은 함열인데, 이 풍속이 편안하고 순하고 그러니까 인심은 함열이요 기꺼운 것을 좋아해 다.
이천은 무주하고 이천은 풀 이름이에요. 예, 무주. 성한 그 붉은 그 것이 성하고 서기는 영광이요. 영광. 예, 빛이 상서로운 빛이 그 영광에 비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시로 따지면 기가 막히게 아주 좋은 문구거든요. 창평한 세상은 무한을 일삼으니, 이 창평은 태평한 것을 얘기한 거예요. 창평한 태평한 좋은 세상, 무한을 일삼으니 편안한 것을 일삼어, 편안한 것을 힘쓰니 산홍봉상 나가니요. 산홍봉상 이제 농사짓고 상업하고 이런 것이 편안해 나가니요. 부자 형제 동복이로구나. 부자 형제가는 동복이야. 복을 똑같이 다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강진의 상고성은, 강진은 나루터지않아요. 예? 강진은 땅 이름도 되지만은 나루터가 편안하니까 그 상고선은 장사하는 배요. 장사하는 배가 어디로 가? 진도로 가, 보배 섬으로 가는 거예요. 그 보배를 찾으러.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아주 멋있는 시가 이 호남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까 쭉 노래를 불렀지만은 그 이렇게 이제 흥덕을 일삼으니, 덕을 일으킨 것을 일삼으니 부한 편안한 것을 붙잡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우리 호남 법성은 전주 백성 거느리고, 이게 호남 백성은 전주 백성을 거느린 거예요. 전주가 이제 그 가명이기 때문에. 장성을 멀리 쌓고, 장성, 여기 장성이죠. 긴 성을 멀리 쌓고, 장수. 그 장수는 전라북도 장수지만은 긴 물줄기가 쭉 성 밑으로 돌아온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여산석에, 여산이 전라북도 있죠. 여산, 가을여자거든요. 여산석에다가 칼을 갈아. 칼을 갈아서 남쪽을 평정을 해. 평정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칼을 꽂았으니 삼천리 좋은 영은 호남이 으뜸이로다. 거드렁거리고 돌아오세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끝나는데 이제 이 다음에 이제 호남시가 더 재밌어. 호남시가. 이게 이제 똑같은데 이것이 첫 귀가 광주예요. 이거 호남시는 첫 귀가 전주예요. 그게 틀려.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제가 그걸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 호남가는 호남의 53개 주군 현 이름을 인용해서 가사를 만들었는데, 한자 음의 뜻을 잘 풀이한 것으로 창자인 광대보다는 선비인 양반 측이 가사를 만들어 불렸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광대한테 불린 거이다. 예? 이 호남가는 신재여본이라고 하는 것 외에는 호남가가 2번이 8개가 있어요. 8개. 그리고 이제 9개 하나는 조금 또 달라요. 그 9개가 8개 내지 9종이 있는데, 이 호남가는 임방울 국창이, 우리 광주의 임방울 국창이 1920년대에 이걸 부르면서 이 호남가가 진가를 발휘한 겁니다. 그러면 이 가사가 민요로 구전되어 오던 것을 신조에 정리되었다 하더라도 이전의 모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칠은 고풍시가 있어요. 한시, 호남시를 비교해서 보면 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호남시를 소개를 하자면, 여러분 책에 다 있어요. 자, 천이 고산으로 작장성하니 하늘이 높은 산으로 진 성을 쌓았으니 일국이 한평 통전주라. 온 나라가 다 태평하니까 전주가 통솔하고 있어. 전주에 가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관찰사가 전주에 있어. 영암 형세는 진해남이요 영암의 형세는 해남을 진압하고, 보성의 기련은 중금구라. 보성의 화려함은 금구에 되어 있어. 보배성이니까 금또랑에 가서 더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구라고 하는 건 금또랑이고, 이건 보성은 보배성이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우리가 이중자의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인피연애의 기정읍인고, 인피가 바다로 이어지니까 정읍이 얼마든가. 정읍은 샘정자 고울읍자예요. 이게 이 샘고울이
몇 개나 되는 것이냐? 고부 신천 만경주라. 고부는 옛 언덕에, 새 언덕에 이제 만경, 그 만경 지금 있잖아요. 저 지평선 축제하는 만경, 김제, 이 만경의 밭도둑이라네. 1만 개의 그 밭도둑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분신이 동복하니 태평세요. 임금과 신하가 같이 복을 같이 하니까 태평한 세상이요. 분신이 동복하니 태평한 세상이요. 국세가 무한하니 천만초라. 국세가 편안한 것을 붙잡으니까 천만년 다 편안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민심이 하면하니 진한 거요. 민심이 다 기꺼우니까 편안한 곳에 살고 싶고, 왕업이 장흥하니 순천이라. 왕의업이 길이 흥하니 순천이 아름답다. 순천이 하늘이 순하게 아름답다 그래. 굴릉무한하니 구례근이요. 임금이 능히 편안한 것을 힘쓰니까 예를 구하기에 힘써. 국역창평 흥덕수라. 나라가 또한 다 창평하니까, 태평하니까 흥덕수라. 이 덕을 흥한 것을 닦는다. 순창민심은 나간고요. 순창의 민속은 편안하고 즐거운 것이 오래됐고, 태인의 인심은 화순주라. 태인의 인심은 평화롭고 순하다 그런 얘기예요. 운봉이 역천, 아까 그 운동이 역천하니, 운동이 지금 저 남원옥에 있죠. 운동이 역천하니, 이 운동이 하늘의 소순이 그 익산이 높고, 요거 아까 호남가에 그대로 요 그대로 나와 있어요. 층층한 익산이요, 뭐 그 나와 있죠. 옥구 연강 장류소라. 옥구는 비옥한 똘이요. 옥구 전라북도 옥구에 그 강이 저번이 장수가 흐르더라. 물이 길게 흐르더라 그런 얘기예요. 부상 홍옥은 편광주요. 우리 광주를 얘기한 거예요. 부상은 동쪽이요. 부상 홍옥은 동쪽의 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상 홍옥은 편광주요. 광주 빛거울을 둘러 있어. 선이지두의 옷가리라. 신선 오얏나무 가진 머리에는 옷 같은 과실이 열려 있더라. 능주 금산 승문척이, 아까 능주 금산 한 교식에 나와 그대로 있어요. 능주 금산 승문척이요. 능주와 금산은 비단 문의가 새겨져 있고, 진도 김제는 제부오라. 보배 수업이고 금의 언덕이니까 이 진도와 금제는 재물이 넉넉하다 그런 얘기고, 남원 방천 무장춘이요. 남원의 꽃다운 톨은 무장 성한 그 길이 성한 그 봄이요. 서일이 광양하니 고창노라. 광양의 상서로운 해는 고창 누각에 비쳐 있다. 이렇게 이제 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성상성세 무주초여 부하 화보산해의 영광무라. 상서로운 그 성세에는 무주한 불빛이고, 보배로운 산과 바다에는 영광이 떠 있더라. 그 다음에 영담에 파란하니 용한 거요. 영담에 물결이 따뜻하니까 영이 편안히 살고 있고, 아까 호남가에 똑같이 요거 그대로 나와 있어요. 아까 요것도 백리담양 내수오라. 백리라된 먼 담양에 용이 편안히 그으니까 비가 안 와. 용이 편안히 그으니까 담양에 요 뇌우가 거두었어. 우레소리가 안 난다 그 말이에요. 용이 가만히 앉았으니까, 비가 안 오니까. 흥양춘일의 만화창이요. 흥양의 봄날은 만물의 화창하고, 곡성의 화개, 골착성에 꽃이 피니 성은 아주 그 검이 아름답다. 그래서 진산의 일도하니 이 주학이라. 진산의 한 길로 보배를 싣고 가니 이 범피강진의 상객주라. 강진의 도동실 장사배가 떠 있구나. 이것도 아까 호남가에 있는 문제예요. 이 진산 빨간 글씨로 써놓은 거, 이 진산이라고 하는 거. 전라북도에 진산이 있어요. 지금은 금산군에 들어있어요. 충청남도 금산군. 이게 전라도에서 충청도로 가버렸어. 알겠어요? 이걸 기억을 하시라고요. 나주열과는 김옥관고 나주에 버린 관청
먹민관이 몇이나 되는 거 임실의 서마들아 아느냐 모르느냐, 임실의 아이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남아유검 여산석으로 대장부 칼을 들고 여산에 가서 칼을 갈아. 여산이 가을여자거든요. 여산에 가서 돌을 갈아서 도리 남평 장ገብ두요. 도리는 섬 오랑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쪽에서 평정을 하니까 괴수 목이 베어졌어. 괴수 목이 베어졌어. 호남 제주의 해불판이 호남 제주에 바다가 잔잔해. 해불파요. 파도가 없어. 바다가 없으니까 잔잔하니까 정의대정 참병교라 정의와 대정은 푸른 바다의 섬이라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정의대정도 여러분 이걸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이 세 개가 호남에서 빠져나가 버렸어. 아까 호남가에서. 알겠어요? 이 세 개가 호남가에 없어. 그러면 이것이 먼저 시가 작성이 됐고 이것을 보고 호남가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호남가를 만들면서 이 진산이나 정의 대정을 넣어서 지었어야 되는데 이 세 고을이 호남가에 없어. 그럼 이 세 지명이 없어진 군이 언제냐 따져보면 언제 이 호남가가 생겼는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해석을 해볼게요. 이 시는 아까 그 시가 18수입니다. 18수. 씌워보시면 알아요. 18수. 실은 18수로 된 고풍이에요. 고풍. 요걸 우리가 그 사헌 율시라고 하는데 네 귀를 말하면 그걸 율시라고 그래요. 예? 그런데 요건 고풍이라 그래요. 18수로 지면은 고풍이라 그래요. 이게 과체시다 그런 얘기예요. 과거 볼 때 이 시를 쓰는 거예요. 과체시요. 과거 볼 때 쓰는 시를 이렇게 하는데 연대와 작자는 알 수 없으나 이본에 따라서 그 요 시의 순서가 조금 바뀌는 것이 조금 있기는 있어요. 여기에 소개한 호남시는 우리 집에가 이 호남시 원본이 병풍식으로 되어 있어. 호남시가 있어요. 그걸 그대로 지금 그 순서대로 써놓은 거예요. 요것은. 그런데 다른 데는 조금 그 순서가 틀리는 곳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무형문화유산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무형문화는 마치 공기와 같아서 그 가치는 생명의 가치와 같이 엄청나게 크지만은 가격으로 이것을 계산하지를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넘어가면은 여러분들 좋은 강의를 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